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배우 이원종 씨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사실 이제 막 한 번 올린 건 아니고 몇 번 정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본격적으로 이분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쵸? 제 기억 속에는 이제 또 뭐 저기 이은미 뭐 이런 가수나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기 뭐였습니까? 청상규리 뭐 이 정도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원종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등판하면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이재명을 지지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막 연설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원종 씨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분이 바로미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들에서 잘 모르지만 뭔가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막 열정은 막 엄청나게 넘치는데 그게 이제 미쳐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흐르고 있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뭐 이원종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어떤 개딸들을 봤었을 때 뭐 공부도 뭐 제대로 안 했고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없고 정치가 뭐 어떻게 되고 세상 이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데 그냥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지고 복받쳐 오르는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 돼 있는 사람들이 개딸들인데 그 개딸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이원종 씨라고 봐요. 왜? 개딸들이 지들이 나와 가지고 뭐 연설을 하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개딸들한테 마이크가 갑니까? 유명해야지 마이크 주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뭐 개딸들이 목소리 들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원종 씨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대신 살펴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 그 총선 기간 동안에 이원종 씨의 모습을 보나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원종 씨의 모습을 보나 선고가 나오고 난 뒤에 이원종 씨의 모습을 보나 어떤 모습을 보든지 간에 참으로 한결같은 분이다. 그리고 개딸도 또한 마찬가지로 참으로 한결같은 사람들이겠다. 결론은 그래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랑 같이 어디 뭐 딴 데다가 보내든지 어디 딴 데다가 자기들만의 나라를 뭐 세워주든지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인다라는 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냐. 지난번에 이재명이 총선 때 개항을 해 이제 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미치고 팔자티 노릇이죠, 그쵸? 근데 그때 당시 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이원종 씨입니다. 그럼 봐야 되겠죠. 도대체 그때 당시에는 이원종 씨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하려고 했습니까? 방탄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구속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 말이 되냐고요. 살다가 정치인 가운데 구속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 범죄 혐의를 갖다가 뭔가 늦게끔 만들고 재판 결과를 갖다 늦게끔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설치는 인간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미쳤다라는 게 일단 디폴트 값으로 시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생각은 결코 하지 않고 우리 이원종 씨께서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는지 대선 기간 동안의 아쉬움에 대해서 뭐라고 토로하는지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죠. 2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때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만들었으면은 아마 중국에서 우리 무역을 2배 이상 더 끌어올렸을 것이고 러시아에서 가스관이 개성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동남아시아 무역을 우리가 3배 더 증진시키는 그런 협상장에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뒷걸음을 칩니다. 저거를 제가 이제 듣고 있으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허경영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바라보면은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였죠? 뭐 내 눈을 바라보면 뭐 다 치유가 되고 허경영을 3번 부르면은 뭐 돈이 떨어진다가요? 무슨 뭐 병이 치료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친님의 허경영 뭐 이름 한번 3번 불러볼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이원종 씨가 이재명한테 똑같이 지금 비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은 중국 무역 같은 경우도 2배 이상이 됐을 것이고 러시아 가스관이 세상에 무슨 뭐 개성을 통과하고 있을 것이고 이랬다가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같이 뭐 골로 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동남아시아 무역을 막 3배만 더 증진을 시켜가지고 근데 또 희한하게 이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얘기가 러시아 동남아시아 여기에만 머무르 있네.
그것도 희한하네요.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무슨 뭐 여기는 뭐 상관이 또 없나 봐요. 어디서 또 뭐 배웠는지 어디서부터 뭐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희한하게 또 러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만 좀 치우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얘기가 뭐예요? 허구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지금 대놓고 나와가지고 지지를 할 정도다 보니까 이재명이 당당하게 TV 토론에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대통령 되면 원화를 그냥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아니 왜 세상 정복하겠다라고 하지 세계 정복하겠다라고 하시지 왜? 유엔을 갖다가 무슨 뭐 한국 그 본사에다가 유엔 본사를 한국에다 짓겠다 뭐 이렇게가 뉴욕에 있는 걸 막 옮겨오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지 그래요 왜? 살다가 원화를 갖다가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 얘기가 허구맹랑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원종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자나 그 후보나 수준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데 무슨 놈의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겠냐고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중국이랑 두 배가 되고 가스관이 뭐 통과하고 막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왜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진다라고 하죠 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념이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원종 씨의 신념이 소름이 끼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원종 씨는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신념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발언도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 웬만하면 그냥 배우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 사기 당한 사람들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니까 아이고 이 X나 또 사기 당했냐? 그것도 모르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가끔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기는 신놈이 문제입니다. 그놈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는 맙시다. 너무 소름 끼치죠. 그렇죠? 이만큼이나 우리와 저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설득을 해야 될지 벌써부터 저는 막막할 뿐입니다. 이 병 뭐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나 울분을 느끼실 정도인데 도대체 우리가 이원종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한 100년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 싶은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사이비 교주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근거와 법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죄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그날 이원종 씨의 발언이 어땠습니까? 그 발언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보시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단 하나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앞으로 한 목소리로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릎 꿇을 때까지 다 같이 나갑시다. 당연히 뭐 이원정 씨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저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파쇼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 이원정 씨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재명은 무죄다. 우리가 무죄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면 무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짓겠다라는 거. 뭐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 의지 같은 거를 통해서 결론을 짓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런 식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원종 씨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유가 개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적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원종 씨가 선거가 나오기 또 직전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극찬을 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 극찬하는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도 바로 한번 보시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양반이 다시 또 변신 중이구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성남시장 시절에 가지고 있던 불굴의 의지, 불도저 예. 같은 그런 것과
양면이 있거든요. 또 개구진 모습이 있어요. 어. 개구지고 농담을,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게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웃음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개구진 모습이 네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도지사로 가면서 아, 이분이 조금 변신을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본 그 모습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 마음이 조금 짠. 짠하고 짠. 무거워졌어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원종 씨가 지금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정책이 뭐가 됐다,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뭘 해줬다, 뭘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서 감동을 느끼고 있잖아요. 짠하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식이가 이번에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이런 얘기랑 뭐가 다른 거겠어요? 결코 그래서 우리는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뭐 DJ나 노무현 당시에 좌파였던 사람들은 우리가 공론장을 통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지금 이재명, 현재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개딸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쟤네들이 극단적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중도층을 잘 가져온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